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명태균은 제2의 최순실이죠. 그야말로 조중동이 거짓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우파인 척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가장 안 좋게 봅니다. 7일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끝장승부를 보는데, 좌파 언론들은 이미 선동에 들어갔는데 이 조중동까지 이제 선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네요. 이제 이것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하늘이 택한 사람이니까 물론 이겨내겠죠. 그러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9일날 이제 7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이 9일날 민노총이 총파업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이제 민노총이 앞장서서, 민노총 뒤에는 임종석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임종석이는 이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민노총을 앞세워서 전국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이것을 거짓 선동의 도구, 이제 그날로, 선동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좌파 언론들이고 민노총이고 문재인 세력인데, 문제는 조중동이 여기에 이제 동참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안 좋게 보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흔들기에 들어갔네요. 저는 가장 나쁘게 보는 것이 유승민, 김부성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것이 홍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홍준표는 이 한동훈만 내쫓으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하는 데 지금 동참하고 있고, 홍준표는 지금 이준석을 띄워주면서 우리가 내쫓은 이준석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준석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낙선운동을 벌였죠. 홍준표와 이준석의 모든 낙선운동을 버텨내고 그야말로 이 김무성의 모든 방위 공작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택했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는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내쫓은 이준석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한동훈이는 지난 총선에서 실패했다면서 그야말로 지금 한동훈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홍준표는 지금 한동훈을 직접 공격하고 있네요. 동아일보가 보면은 이진영이라는 여자 칼럼을 하나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희화화하고 있네요. 이것이 이제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 도화선은 이 태블릿 PC 아닙니까? 마치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한테 놀아난 것처럼, 그야말로 정윤회 최순실이한테 놀아난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똑같이 지금 이 동아일보가 이진영, 이 젊은 여자 칼럼 애를 내세워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명태균이한테, 한마디로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논 것처럼 이렇게 희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야 말할 것도 없죠. JTBC는 이미 오래전부터 홍석현이가 그야말로 명태균이 이 김무성에 관해서는 명태균의 거짓 선동을 가장 먼저 선동하고 나섰는 것이 바로 JTBC 중앙일보입니다. JTBC가 이미 나섰다고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김무성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는 김무성 방송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김무성하고 인척관계죠. 이 명태균이를 내세워서 김무성이 선동에 들어가니 조선일보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좌파 언론들은 7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날로 지금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론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거짓 선동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100% 넘어옵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결국은 이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힘이 이 언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무난히 이기면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이 좌파 세력들의 거짓 선동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에 하나 트럼프가 지게 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탄핵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파국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언론들 보십시오. 거의 이 미국에서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미국과 대한민국은 하나거든요. 미국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당과 한 뿌리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사를 쭉 훑어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끝장승부죠. 결국 조중동 언론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면은 선동의 날로 시작할 것 같아요. 조중동 외에 좌파 언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계속 집중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동훈이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파 언론 배신 세력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실 다 넘어가 있죠. 우리 정치 읽기만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모든 세력들은 지금 모두가 이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김무성이가 명태균과 강혜경이죠. 강혜경을 내세워서 서로 명태균과 강혜경에 싸우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롱했다. 그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지난 대선 때 김무성이 다 준비했던 겁니다. JTBC가 최순실을 내세워서 거짓 태블릿 PC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놀아난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하고 조롱하고 희화했던 것 똑같이 김무성이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명태균을 내세워서 2년 전에 이걸 다 준비했던 겁니다. 이때 탁 터뜨리면 어때요? 좌파 언론들에게 모두 선동을 할 것이고 조중동도 극기 아니는 김무성 편에 설 것이다. 김무성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김무성이가 다시 국민의힘을 장악해야만이 결국은 차기 대선은 김무성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김무성 이자들이 지금 한동훈만 내쫓으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극이간절시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명태균을 내세워서 지금 이런 것을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안 좋은 페이스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려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무성이 나섰으니 조중동이야 무조건 나설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막판에 먹힌다 싶으니까 모든 조중동이 나서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미 대선에서도 해리스가 이긴다고 우리 언론 보십시오. 해리스가 이긴다고 계속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만 뭐 50대 50 이렇게 내놨습니다만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김무성이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워서 둘이 싸우는 척하면서 그 뒤에 언론에 공개한 것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한테 놀아났다 하는 것만 거짓 선동을 모두 지금 내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명태균과 강혜경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내세웠습니다만은 지금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놀아났다. 이것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공개한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공격했다. 그래서 9일날 민노총 집회는 윤석무 퇴진운동으로 저는 이제 몰아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 문재인 세력들을 쳐야 되는 이재명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재명은 여기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파 국민들 중에서. 이것이 모두 이 문재인 세력과 이 배신 세력들의 언론을 이용한 선동이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세력은 우리 우파 국민들을 이용해서 누굴 끌어내려요?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좌파 언론들과 이 조중동을 포함해서 이 문재인 세력들 그리고 배신 세력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것을 이제 반격을 해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 언론들이 선동을 하면은 결론은 우리 우파 국민들까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심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좌파 언론들이 이것을 다 감춰버립니다.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그야말로 심판 들어가더라도 언론에 내보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제 7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 문재인 심판을 이슈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 8일날 명태균을 이제 소환합니다. 결국 명태균을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강혜경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세력 심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명태균이 8일 소환하고 검찰 공천 개입 대가로 금품 수수를 받았는지 이제 추궁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7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분위기 전환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한동훈이는 명태균을 검찰 소환 8일날 하고요. 이제 한동훈이가 명태균이 검찰 소환해서 조사하는데 검찰 인력을 이제 추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명태균 그리고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공격대 이제 앞에 나서서 공격하고 있는 명태균, 강혜경 이 자들을 그냥 강력하게 지금부터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태균을 8일날 소환해서 검찰 조사를 하는데 검찰 인원을 보강하라고 한동훈이가 지시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대희 검출두를 3번 지금 검찰 출두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대희를 강제 소환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세력을 심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위기 전환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그리고 명태균을 검찰 소환해서 이게 강도 높게 지금 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분위기 전환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바로 국정쇄신에 들어갈 겁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거 무조건 교체하고요. 인적쇄신 국무총리도 교체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더라도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모두를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안철수가 아마 총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러나 인적쇄신은 분위기 전환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인적쇄신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리고 국무총리 모두 교체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이제 분위기 전환용입니다. 강혜경 이 나팔수들을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심판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문다혜도 강제 소환해서 결국은 문다혜 강제 소환하고 문재인 심판 들어가면은 좌파 언론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분위기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보여야 됩니다. 이 좌파 언론들이 넘어가지 않고 이 이슈를 뺏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 이 내각 개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인적쇄신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분위기 전환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분위기 전환용으로 막 몰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이슈에 말려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7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다혜 강제 구인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다혜가 뭐 숙취해서 사고 냈다 그쪽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문재인 심판하는데 문재인 뇌물죄로 인해서 검찰 출두, 참고인 출두해서 문다혜를 무조건 문재인과 연관시어서 검찰 출두해서 문다혜부터 강제 구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 전환을 문재인 심판 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요. 좌파 언론들은 어차피 잘 안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심판을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 이 좌파 언론들의 이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바로 문재인 심판 쪽으로 바로 몰아가야 됩니다. 이제 행동이 보일 때죠. 누가 먼저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뺐느냐 그것인데 저는 이 좌파 언론들 조중동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의 검찰 소환 그리고 문다의 검찰 소환 이것으로 인해서 이슈를 끌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심판 쪽으로 이슈를 끌어와야지 이 분위기 전환을 해야만이 이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이슈를 뺏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믿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은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을 이겨내고 미국도 트럼프가 반드시 당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 트럼프가 돌아와야만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거짓 선동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든 트럼프가 돌아오리라 믿고요.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이겨내고 문재인 심판적으로 이슈를 끌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